다른 회사들도 뭐 그거 다 쓰는데, 뭐 심지어는 현대 벨로스터 N에도 적용을 했는데 왜 포르쉐만 잘 만든다 하냐. 월포TV. 안녕하세요, 월포TV 나수정입니다. 여러분은 운전의 맛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나요?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뽑아낼 수 있는 엔진의 출력, 뭐 아니면 가벼운 무게와 밸런스에서 오는 훌륭한 코너링,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지만 좋은 성능의 미션에서 오는 빠릿한 변속감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르쉐가 외계인을 데려와서 만들었다는 PDK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포르쉐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계기판 한가운데에 있는 바로 RPM 게이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브랜드와는 다르게 포르쉐의 모든 차의 계기판은 엔진의 회전수와 기어 단수를 나타내는 RPM 게이지 미터가 중앙에, 그리고 가장 크게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뭐 포르쉐뿐만 아니라 차량의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몇몇 스포츠카 브랜드들도 이런 경우가 더러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포츠카는 이제 기본적으로 역동적인 주행을 위해 만들어진 차량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역동적인 주행에는 뭐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직성도로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주파하는 가속력, 뭐 다른 하나는 빠르게 선회하는 코너링 성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속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엔진의 출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높은 엔진의 출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변속기의 변속 속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렇게 스로틀을 전개를 했을 때 자동차의 엔진은 일정 회전수까지는 출력과 토크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는데요. 가속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단수로 변속을 해줘야 하죠. 이때 이 변속의 속도가 느리거나 적정 토크 구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가속에 있어서 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속의 지연은 직결감도 또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무리 출력이 높다고 할지라도 스포티함을 약간 반감시키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또 다이나믹한 주행에 중점을 둔 스포츠카는 코너에서 차체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면서 가능한 빠르게 주행해야 하는데요. 차체의 움직임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차량의 하중 이동을 파악하고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코너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변속기와 클러치를 다뤄 엔진의 출력과 토크를 제어하는 것이죠. 차량이 선회를 할 때 기민하게 출력과 토크를 조절함으로써 차량의 하중을 원하는 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서 스티어 성향을 결정을 하고 이런 무자비한 코너를 빠르게 돌아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포르쉐를 보다 이렇게 스포티하고 보다 다이나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난번에 다뤄보았던 엔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포르쉐의 변속기 PDK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속기와 클러치의 조작이 다이나믹한 주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PDK라는 선물을 선사를 했습니다. PDK는 이제 포르쉐 도플 쿠플롱, 포르쉐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는 얘기죠. DCT라고도 하는데 차량 스펙을 관심있게 보시거나 하시면 뭐 많이들 접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요. 소형차나 준중형차 그리고 스포츠카 등에 적용이 되어 있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DCT와 오토매틱 자동 변속기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DCT도 사실 자동으로 변속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구조를 살펴보면 이 둘이 같지 않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의 구조는 토크 컨버터와 유성 기어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유성 기어 세트 여러 개가 자동 변속기의 각 단을 담당을 하죠. 자동 변속기의 변속은 자동 변속기액의 압력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답한 클러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토크 컨버터가 전달받은 동력에 맞춰서 유압을 변환을 하고 단수가 정해지는 것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어쨌거나 이에 변속 로직 자체의 반응 속도가 빠르더라도 실제 물리적인 힘의 전달은 약간의 슬립, 그러니까 즉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이제 PDK는 DCT 미션으로 두 개의 클러치가 각각 홀수단과 짝수단의 기어 박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수동 미션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DCT의 변속은 변속하는 단수의 클러치가 붙음과 동시에 다른 한쪽은 떨어지는 식으로 변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즉 다른 단수로 변속을 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고 즉각적으로 변속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PDK의 변속 속도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GF사의 8단 자동 변속기와 그리고 GM, 포드가 함께 개발한 10단 자동 변속기 모두 이제 DCT에 견줄만 하거나 더 뛰어난 반응 속도를 가진다고 하는데
있는데, 실제로 몰아본 이제 권 PD의 말에 따르면 G바디 M3 ZF 8단 미션이 적용이 됐는데, 이 경우엔 약간 좀 굼뜬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알려진 데이터 상으로도 GF 8단의 이제 쉬프트 타임이 150ms, 그리고 PDK의 경우 이전에 한 세대 전이 991에 이제 7단 PDK가 적용됐는데, 그 친구가 50에서 75ms 정도로, 그 정도 속도라고 하니까 뭐 100ms 정도는 빠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PDK는 8단으로 넘어오면서 기업이, 그리고 재질, 크기, 그리고 로직이 또 변경이 되었고, 포르쉐의 피셜로는 지난 세대인 7단보다 더 빨라졌다고 하니까 뭐 아직은 확실히 자동 변속기보다 반응성이 좋고 직결감도 있다고 보이죠. DCT에는 클러치팩이 오일에 잠겨있는 습식과 그렇지 않은 건식이 있는데요. 건식 DCT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출력이 낮고 가벼운 경차나 소형차에 주로 쓰이고, PDK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에서 습식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습식 DCT는 클러치의 빠른 냉각과 윤활로 토크 허용치가 높아서 이제 내구성이나 성능 면에서 건식에 비해서 우월하죠. 그래서 PDK를 포함한 습식 DCT는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우라칸, 그리고 콜벳 신형 G06과 같은 고성능 차량에 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회사들도 습식 DCT 뭐 그거 다 쓰는데, 뭐 심지어는 현대 벨로스터 N에도 적용을 했는데 왜 포르쉐만 잘 만든다 하냐 하실 수가 있죠. 알려진 데이터 상으로는 콜벳 C8 G06에 적용된 트레맥 8단 DCT 같은 경우에는 80ms 정도의 변속 속도에, 그리고 최대 800Nm 정도의 토크를 수용한다고 합니다. 변속 속도는 PDK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토크 수용량에 있어서 PDK가 우위에 있고요. 무게를 비교를 했을 때도 트레맥 8단 같은 경우에는 150kg 정도, 그리고 PDK 8단은 87kg로 PDK가 무게도 훨씬 더 가볍습니다. 람보르기니 DCT인 LDF 7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허용 토크가 700Nm 미만이라서 아벤타도르의 토크를 수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PDK보다 조금 뒤처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라리 SF90에 들어가는 마그나사의 8단 DCT 같은 경우에 최대 토크 허용치가 또 900 정도로 역시 PDK보다도 한 100Nm는 못 미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PDK는 수많은 스포츠카에 적용된 DCT들 중에서도 가장 진보한 성능을 보이기에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해서 PDK는 내구성도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죠. 뭐 여러 포럼이나 카페 등 이제 오너들 사이에서도 클러치 교체 없이 뭐 15만에서 뭐 20만 킬로를 운행했다는 후기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PDK 미션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먼저 이제 DCT 미션이 이제 복잡한 구조 때문에 이제 수리나 교체 면에서 이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PDK의 교체 비용은 뭐 차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1000만원 후반에서 2000만원대로 알려져 있죠. 수리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습식 DCT는 건식 대비해서 사이즈가 크고 무게도 좀 무겁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포르쉐는 미션의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출력에 맞는 내구성도 갖춰서 이제 가벼우면서도 빠른 DCT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이제 타보면서 느낀 이제 PDK의 변속감은 정말 차와 나를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동 모드에서 이제 악셀을 좀만 쳐서 킥다운을 하면은 4단에서 2단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내려가죠. 이제 제가 좀 밟아볼까 싶어서 발을 얻는 순간 RPM을 높게 쓰면서 치고 나갈 준비를 마친다 이런 느낌인데, 정말 제가 생각만 해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내 몸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아직 코너에서 PDK의 모든 기능과 성능을 전부 끌어내보지는 못했지만 더욱 뭐 다이나믹한 주행을 경험할 기회가 온다면 활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파워풀한 엔진을 더욱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다이나믹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준 PDK, 데일리 드라이브부터 모터스포츠까지 모든 운전자가 최고의 운전의 맛을 경험할 기회를 주는 이런 포르쉐가 주는 선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런 PDK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해서 곧 다가올지 모르는 마지막 내연기관까지 적용이 돼서 최고의 변속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참 여러분, 근데 말이죠, PDK를 안 쓰는 유일한 포르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추